네, 안녕하세요. 캠핑고고 양봉수입니다. 저희는 지금 2018년 코리아 카라반 페스티벌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이곳은 충주 목계나루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다양한 캠핑카들이 전시되고 있어서 그런 신모델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첫 번째 모델로는 듀오탑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엣지 V6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.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모델은 그냥 캠핑카였어요.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개별 소비세가 빠져가지고 가격이 7,650만 원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실제로는 6,9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어서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모델입니다.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7,600만 원대고 부가세를 빼면 6,900만 원인데요. 외부에서부터 옵션이 굉장히 화려해요. 기본적으로 이 스타렉스는 사륜구동 모델입니다. 뭐 비포장길이든 오프로드든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고, 지금 차고가 좀 더 올라가 있는데요. 이건 사륜구동이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어요.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차에 주로 들어가는 옵션인데 듀오탑에서는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부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뒤로 데칼이 다 들어갔어요. 그래서 기존에는 좀 밋밋했는데 이제는 그런 밋밋함에 좀 지워지고 훨씬 더 화려해졌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화려함이 너무 과하지는 않은 정도의 수준이에요. 그리고 상단에 지금 LED를 저희가 켜놨는데 이 LED 커버가 다른 곳처럼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마감을 해놨습니다. 당연히 내구성도 좋고 보기에도 훨씬 더 깔끔해서 뭐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내 구조가 달라지면서 외부도 살짝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는 수납 공간이었다면 이 부분은 지금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. 구성이.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. 또 다른 모델에는 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듀오탑 같은 경우는 하부 고정 지지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지지대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 확실히 더 안정적이겠죠.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보면 기존보다 이제 실내 구성이 바뀌면서 수납 공간도 많이 작아졌습니다. 근데 많이 작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큰 테이블 같은 것도 무리 없이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고요. 이 의자를 넣고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니까. 그리고 상단에는 역시 후방 카메라 같은 거 붙어 있고,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냥 단순히 스티커가 아니라 이렇게 스테인리스 마감으로 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기도 하죠.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런 레터링은 여기 붙어 있네요. 옆에 전동 사이드 스텝도 추가될 예정입니다. 물론 기본이고요. 사이드 스텝이 추가되면 이제 그 계단 밟고 훨씬 더 편하게 승하차가 가능하겠죠. 그리고 이 문은 카라반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문이 이제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밖에서는 당연히 방충망 같은 것도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엣지 V6 같은 경우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. 이 7,650만 원 그리고 부가세를 빼면 한 6,900만 원대 가격에 보고 계시는 옵션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.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실까요? 네,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. 예전에 공개됐던 엣지 V6와는 좀 다른 부분이 실내에서는 좀 많아요. 지금 보시는 공간 같은 경우도 캠핑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쯤에 그때 화장실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시원하게 다 터버렸어요. 그래서 이쪽이 이제 탑승할 수도 있고 취침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. 마찬가지로 이 뒤쪽도 그렇게 취침이 가능한 공간으로 돼 있고, 여기 있던 화장실이 제일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로워졌고, 주방 같은 경우도 이쪽 한쪽으로 밀어서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소재는 기존 모델과 같이 자작나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. 자작나무를 사용하는데 그냥 자작나무가 아니라 얘가 지금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이 자작나무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보시면 이 경첩이
다른 모델들하고는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. 저는 처음 보는 경첩이어서 여쭤봤는데, 이게 이제 피스가 보이시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깊게 박힌대요. 깊게 박혀서 이게 내구성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. 이 쇼베 같은 경우는 되게 기존에 있던 업체들보다 좀 얇아져서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, 역시 내구성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서, 제작자분이, 그래서 내구성에도 전혀 문제 없고, 오히려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수납하기에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수납 공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, 여기 깊이도 굉장히 깊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, 손가락 요 정도 깊이가 쑥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행하고 나서도 수납장을 열었을 때 이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천장에 이제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이 엠보싱은 이 지금 가죽 소재로 엠보싱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, 이건 겉보기에만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. 당연히 뭐 보기에 좋으면 좋지만, 안쪽에 기본 이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안쪽에 천이 하나 들어가고, 그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고, 제일 표면에 이 가죽으로 덮어서 단열도 좋고 그 방음 그런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지금도 보시면 여기 안에 그렇게 많은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울리거나 그런 현상이 없어요. 다른 캠핑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점이 있어요. 바로 이 시트인데요. 그냥 자동차 시트를 그대로 장착하셨어요. 이 자동차 시트를 사용하신 이유는 당연히 주행 안정성 같은 것도 고려를 많이 했고, 또 이동하실 때도 좀 더 편하시라고. 사실 캠핑카 타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만 캠핑을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.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기존의 그런 간이 시트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 이 시트 자체가 직각이고 되게 불편했어요. 잠깐 앉아있기엔 괜찮은데 되게 불편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냥 자동차 시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서 장거리 이동할 때도 확실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, 얘는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또 얘는 또 헤드레스트가 없어요. 이 시트를 이렇게 접어두면 여기 복도 공간이 훨씬 더 넓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셨고, 또 3명이 탑승하고 뒤에 1명만 탑승해도 될 때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팔걸이로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굳이 이 한쪽 면은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없는 모델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. 뭐 이런 시트 앉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트가 그래도 캠핑카에 사용되는 그런 간이 시트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기도 합니다. 네,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 이렇게 테이블을 빼고 나서 앞으로 이만큼까지 슬라이딩이 가능해요. 이 정도 당기고 나서 시트를 이렇게 뒤로 높여서 누워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. 캠핑카에서 누워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이고 굉장히 위험해서 그건 안 됩니다. 아무리 5인승이고 뭐 10인승이 해도 캠핑카에 누워서, 이 침대에 누워서 이동을 하면 안 돼요. 그럼 결국 캠핑카에서 앉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, 앉아서 이동하기에는 사실 불편하잖아요. 뭐 서울에서 거제도 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게 힘든데, 지금 이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장거리 이동에도 전혀 부담이 없겠죠. 그래서 이런 시트를 고집하고 계신 거고, 또 이렇게 지금 시트를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취침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,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요 폭이 170 정도 되고 여기는 190이 안 돼요.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요 시트 당긴 뒷부분으로 요 쿠션을 올리고 받침대를 펼쳐주면 굉장히 간단하게, 그리고 또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1.9m가 되는 사이즈의 침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성인 2명도 거뜬하게 잘 수 있겠죠?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침대를 지금 하나 만들었잖아요. 근데 이 모델은 5인승이에요. 그럼 나머지는 또 어떻게 자요? 나머지 3명은. 그럴 때는 또 시트를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, 이 접이식 시트는 이렇게 접어놔도 되고 뭐 펼쳐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이 상태에서 또 여기 밑에 테이블을 받쳐놓고 여기 옆에 있는 쿠션하고 이 쿠션을 빼가지고 이 쿠션하고 또 여기 앞부분에 벙커에 이 똑같은 사이즈의 쿠션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렇게 해서
여기 하나 해서 침대를 만들면 여기는 3명이 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쿠션을 3개를 이제 받쳐서 침대를 만들면 이쪽 길이가 이제 170이 되고 이쪽이 180이 나옵니다. 보시면 되게 두껍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영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엄청 고급스럽거든요, 소재가. 사장님의 이 철학이 뚜렷하신데, 무조건 캠핑카는 사서 옵션을 더 넣거나 막 추가금이 들어가거나 뭐 내구성에 문제되거나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. 무조건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, 소비자분들께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셔야 되고, 뭐 소재는 좋아서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, 막 이런 철학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정말 소재가 좋은 그런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정말 좋아요. 네,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이죠. 화장실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, 자작나무를 사용하고 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방수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 자작나무 두께가 이렇게 여러 겹 겹쳐져 있어요. 원래 자작나무가 그렇게 두꺼운 나무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겹쳐 놓은 거라서 이 단단하기도 하고 방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상단에 수납 공간이 있고, 이 높이가 참 185? 18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, 높이가. 그래서 크게 답답한 게 없고, 지금 여기 공간이 한 90에 80 정도 나온다고 해요, 보니까. 그래서 여기가 90이고, 여기 앉았다가 일어나도, 물론 이게 좀 걸리적거리긴 합니다. 근데 뭐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일을 보게 되는, 마무리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. 구멍을 세면대처럼 이렇게 누르면 튀어 올라오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. 그래서 평소에는 벌레도 안 올라오고 뭐 냄새도 안 올라오고 뭐 하게 정말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. 오수 구멍이죠.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 샤워할 때는 이걸 이렇게 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공간이 꽤 넉넉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, 이제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인조 대리석 같은데, 전에도 인조 대리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. 인조 대리석과 스테인레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. 세면대는 뭐 세수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주로 손 씻거나 뭐 간단한 용도로 사용할 만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된 모델은 아니고 곧 출시될 거예요.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신제품 리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신차 발표회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건데, 그런 모델이라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는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아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위에만 7개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부에 여기 2개, 이 2개는 배선함이에요. 요 위에 거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. 대신 여기 하나의 수납 공간 안쪽이 굉장히 넓어요. 보시면 이동식 업무차다 보니까 별도의 가스 시설은 없고 개수대만 있습니다. 근데 저희는 개수대 사이즈를 되게 집착을 하는데, 여긴 개수대가 꽤 커요. 꽤 커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, 보니까. 이거는 뭐, 네. 새 거라서 빳빳하네요.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네, 참. 수납 공간이 10개가 넘겠구나, 그러면.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, 이 하단부에도 있어요. 사실 이 하단부는 이렇게 숙여되니까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긴 한데, 그래도 자주 사용하지 않고 또 무거운 것들을 아래쪽에 넣어 놓기에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위로도 이 정도 더 올라가고요. 한 5cm 정도 더 올라가고, 아래는 보시는 만큼의 공간이 있고, 뭐 이쪽까지 수납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딱 요만큼입니다. 이렇게 보시고, 또 이 옆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, 여기는 크진 않아요. 여기만큼 크진 않고 이런 작은 수납 공간이 옆에도 더 있습니다. 지금 듀오탑 엣지 V6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후방 에어컨과 히터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, 이 컨트롤러가 있어서 이쪽으로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올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위아래로 이제
송풍구가 있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기순환이 더 잘 되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고요. 이거 돌려서 바람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영희야. 그리고 여기 27인치 정도가 되는 TV가 역시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입니다. 기본. 옵션은 없어요. 지금 보시는 것 중에 다 기본이에요. 맥스팬도 당연히 기본이고요. 그리고 에어컨 겸 히터, 이것도 기본입니다. 무시동 히터 다 기본이에요. 보이시는 건 싹 다 기본이고, 침대 밑에 있는 이 냉장고도 용량이 85리터인데 이것도 기본입니다. 보시면 용량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. 85리터라서 여기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. 보면 깊이가 아주 깊어요. 여기 깊이가 있고, 냉동실은 넓진 않은데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쓸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제 냉장고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200A가 기본인데 필요하시면 400A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400W를 옵션으로 이제 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물탱크랑 오수 용량은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아직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어서 자막으로 대신할게요.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리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